당진 대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어져 모두 8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병도시 홍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엔 의병의 날 행사 개최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의병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조례제정에 3만 5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일본 기업 2곳으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당진과 보령에 각각 공장이 신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대난지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 사고 김단비 기자입니다.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구조대원이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사리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8일 오전 10시 35분쯤 당진시 대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2.5톤 규모 낚싯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1명과 승객 7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5명은 곧바로 뒤집어진 낚싯배 위에 올라가 구조됐고 표류하던 3명도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8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모두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선 시외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7일 오후 1시 40분쯤 태안군 태안읍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화물차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주택 보일러실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일 오후 7시 17분쯤으로 신고자가 저녁 식사 준비 중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보일러실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보니 신고자와 가족들이 이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한 상태였습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홍성은 한용운과 김좌진 등 많은 역사 인물을 배출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병도시로서의 면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의병의 날 행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홍성 의병의 역사를 한보무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홍성 출신 독립운동가 김복한. 구한말 홍주 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김복한이 주도한 홍주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 1896년 처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홍주부 관찰사의 배신으로 활동은 3일 만에 끝납니다. 을사조약으로 주권이 흔들리자 1906년 민종식을 중심으로 2차 홍주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들은 당시 거점인 홍주성을 점령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으로 의병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민중들의 항일운동인 의병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가 홍주성 전투에서 발생했습니다. 신분이라든지 그런 당파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항일의병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홍주성 전투가 바로 홍주의병이 일으킨 전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의 잔혹성이나 그런 악랄함을 폭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홍주의병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됐지만 그 정신은 파리장소운동, 3.1운동 등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병들의 활동과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3개의 지자체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회장 도시는 홍성군. 내년 정부 주관의 의병의 날 행사 개최지로도 선정돼 홍주의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내년 6월 1일 제10회 의병의 날 기념 행사를 회원 도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홍주 읍성 및 홍주 의사총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의병 특별기획전 및 의병 횃불 행진, 또 수경체험, 의병 전투재현, 토크 콘서트와 홍성 전역의 역사 유적지에 체험
학습 존을 만들어서 교육의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이름 없이 쓰러진 홍주의병. 역사인물의 고장 홍성군이 의병도시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더 이상 낯설지 않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기운찬 노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 질병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의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두 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는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달간 3만 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해 조례제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월 20만 원 선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구인 명부는 충남도의 검토를 거친 후 도의회에 전달됩니다. 농민수당 조례추진운동본부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치나 또 아니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부분도 생각해서 20만 원 청구를 했고요. 뭐 도나 의회 같은 데서는 뭐 예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농정의 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돼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충남도 내 외국인 노동자 신원 파악이 되지 않으면서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행정당국의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과 천안, 논산 등 외국인 노동자 122명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경기 파주와 연천, 김포에서 돼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산이 6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천안 42명, 논산 23명, 고령, 부여 각각 2명, 공주, 서천 각각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논산 20명, 아산 14명, 모두 34명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가 살처분 인력에 대한 목욕 횟수와 소독, 심리 지원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행동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돼지 살처분 노동자를 격리하고 임금 보장 같은 대응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약 충남에서 ASF가 발생하면 살처분 인력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양돈 농가는 ASF 감염 경로가 명확해질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축사 개보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는 또 살처분 업체를 합법적으로 등록시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의 한 양돈 농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혈액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엔 각 종목의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펜싱엔 박상영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르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희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이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충남도가 일본 2개 기업으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일본 KJC와 모리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모리린은 당진 합덕산단 13,165제곱미터 부지에 폴리에스테르 원착사 생산 공장을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본 KJC사도 보령 웅천산단에 유아용품 생산 공장을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성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접종기간은 어린이와 임산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1월 22일까지입니다. 의료기관과 접종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수산물로 꽃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는 최근 도어 선정위원회를 열어 충남의 수산물로 꽃게를 선정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대외적인 인지도와 차별성,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과 활용성 등으로 꽃게는 서해안 6개 시군 자문회의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대하와 바지락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안에 꽃게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수산물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촌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산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생활 SOC 공모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 가족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신규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복합화한 시설로 국도비 등 총 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상담, 교육, 돌봄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로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장애인체육선수단이 8일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제39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 종합 7위를 목표로 필승을 결의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충남에선 58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지난 5일 열린 제2회 당진 해나루 황토고구마 축제에서 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시는 축제를 통해 고구마 수확 체험과 직거래 구매 등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한글날을 맞아 태안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화전은 태안군 성인 문해교육으로 한글을 깨우친 지역 어르신들의 작품 54점이 선보입니다. 태안에선 올해 초등 및 중등학력 인정과정 문해교육과 찾아가는 문해교실 등을 통해 5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추사 김정희와 옛 문인들의 작품들의 사진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추사기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김정희 수선화부 탁본 등 5점의 문화재를 촬영한 고화질본입니다. 사진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출처만 표시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책자나 인쇄물 등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한글날인 수요일 충남 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엔 덥고 저녁엔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크니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2도, 홍성 6도, 서산과 예산이 7도, 당진 8도, 태안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0도, 당진이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날씨가 맑아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외출이나 운동하셔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0.5에서 1m로 잔잔해 항해나 조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